안녕하세요, 영립입니다. 오늘 2019년도 마지막 날이에요. 12월 31일인데 저는 올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하반기에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해인데요.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한 해를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제 2020년이 내일이에요. 2020년을 맞이해서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항상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만든 거는 2020년도가 내일이기 때문에 조만간 있을 CES에 어떤 음향기기 제품이 출시될지 제가 알려드리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의 근거가 되는 것은 FCC에 등재된 제품들인데요. 미국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는 FCC라는 곳에 제품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FCC는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의 약자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의 약자예요. 이 연방통신위원회는 주파수를 관리하는 곳으로 블루투스도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FCC에 등록이 되어야지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12월 달에 FCC에 등록된 제품들이 많은데 이 FCC에 등록된다는 의미는 제품의 개발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드웨어는 이제 변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고정된 상태로 제품을 출시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펌웨어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드웨어는 고정된 상태로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FCC에 등록된 제품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월 달에 FCC에 등록이 됐으니까 내년 CES에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제품들입니다. 첫 번째는 제나이저의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입니다. 제나이저의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는 한국에서 출시되고 나서 나름 사운드하고 aptX LL을 사용해서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를 보여줘서 어떻게 보면 제나이저의 부흥을 다시 이끌었던 제품인데요. 이번에 바로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가 출시한다고 합니다. 12월 12일 FCC에 M3i-TW2R이라고 등록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1하고 외관이 거의 똑같다는 점이에요. 제나이저는 FCC에 기밀 유지를 안 걸었어요. 그래서 외부 모습과 내부 모습의 사진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어폰에 마이크 홀이 9개로 훨씬 크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블랙 로고가 실버 로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화이트 색상이 함께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케이스에 화이트 컬러가 추가됐어요. 외관이 거의 동일하다면 어떤 기능적인 차별성을 두고 출시를 했을 텐데요. 요즘 고가 이어폰에서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유행인데 이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오른쪽 3번 터치하면 ANC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여기에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은 원래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에 탑재된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ANC가 탑재되면서 이 마이크 홀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내부 사진도 공개가 됐어요. 이 사진을 보면 많이 사용하는 코인 배터리인데 54mAh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1세대에 사용한 블루투스 칩셋이 NFMI 방식을 사용한 CSR 칩이었는데 이번에 퀄컴 QCC5121 칩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QCC5121 칩으로 ANC 기능 구현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ANC가 탑재된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의 갤럭시 버즈 플러스입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이미 10월 말부터 루머가 풀렸었죠. 이때는 갤럭시 버즈 2라는 이름으로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는 루머가 있었는데요. 최근 XDR 디벨로퍼를 통해 렌더링이 유출됐습니다. 이 렌더링에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라고 명시되면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라고 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FCC에는 12월 20일 등록이 되면서 SM-R175라는 모델명이 확정되었어요. 갤럭시 버즈 모델명이 SM-R170이니까 갤럭시 버즈 플러스라고 네이밍한 듯 합니다. 그리고 한국국립전파연구원에는 12월 18일 등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나이저하고 달리 삼성은 기밀 유지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외부 사진이나 매뉴얼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라벨이 들어가는 이 케이스 하단이 공개됐는데요. 다들 이 사진을 보면서 배터리 용량이 늘었다 라고 루머를 발표했지만 이것은 배터리 용량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밀리암페어지 밀리암페어 아워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격 입력이란 얘기죠. 전격 입력이 늘었으니까 이 충전 속도도 빨라졌을 겁니다.
이 배터리 용량을 바꾸긴 힘들 것 같아요. 갤럭시 버즈에서 기존에 사용 중이던 이 53mAh의 동일한 배터리가 탑재됐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루머로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됐을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도 그렇고 역시 대세는 ANC를 탑재한 코드레스 이어폰인가 봅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버즈 플러스였습니다. 자, 마지막은 소니 제품입니다. 소니의 WH-1000X 마크4가 FCC에 등록이 됐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난 줄 몰랐는데 WH-1000X 마크3가 2018년 10월 달에 출시를 했었더라고요. 이유를 만난 지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전통적으로 1000X 시리즈는 9월에 열리는 독일의 이파에서 공개하고 출시를 했는데요. 이번 1000X 마크4는 좀 늦었나 봅니다. 내년 CES에서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 FCC가 근거죠. WH-1000X 마크4가 12월 15일에 등록되었습니다. 1000X 마크3는 영대비 측정상 가장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좋은 헤드폰입니다. QN1 칩을 개선해서 다른 칩으로 바꿨을지 아니면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어떻게 높였을지 그것이 가장 궁금한데요. 그리고 당연히 터치 버튼 오류는 없애고 출시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제품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면 진짜 해외에서는 정말 관심이 많은지 다양한 루머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전파연구원에 검색해보니 아직 등록되진 않았더라고요. 대신에 세 가지 소니의 이어폰이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WF-SP800N 그리고 WF-XB700 마지막으로 WISP510입니다. 세 모델 모두 FCC에도 등록돼서 2020년 CES에 함께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니가 CES에서 음향기기를 이렇게 많이 발표한 거는 아마도 제 생각엔 처음인 듯 합니다. 먼저 WF-SP800N은 SP700N의 후속작으로 SP는 스포츠용이고 N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약자예요. 그래서 스포츠 타입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한 이어폰으로 소니에서 네 번째로 출시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탑재한 코드레스 이어폰입니다. WF-XB700은 이 XB는 엑스트라 베이스로 저음을 강조한 라인업인데요. 이 XB에서는 처음으로 완전 무선 이어폰이 출시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WISP510은 스포츠 타입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아마도 백헤드로 와이어가 중간에 달린 이어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제품 모두 FCC의 자료를 볼 수가 없고 디자인도 유출된 것이 없어서 어떤 제품으로 나올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이상으로 2020 원더키디 이 뭔 개소리야! 2020 CES에 나올 것 같은 음향기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삼성 갤럭시 버즈 플러스, 소니의 WH-1000X 마크4 그리고 세 가지 모델이 더 있죠. 모두 어떻게 선보일지 궁금한데요. 자, CES의 음향기기 정보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듣고 싶으시면 영디비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하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JBL 플립 5 증정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